안녕하세요. 수아빠 윤상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들 많이들 해보셨나요? 보통은 잘 모르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 세무사 통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죠. 하지만 인터넷 통해서 신고를 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또 무료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이게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세무대인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신고 납부 탭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시면 공인인증서 통해서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세금 신고 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 개 부동산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 이 부분에서 하시면 되고요. 예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월 달에 분양권 전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연월을 18년 2월 달로 했고 여기 이제 조회를 하면 그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본 정보가 기본 정보를 긁어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매도인 정보를 입력했으니까 이제 매수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해당 정보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그 정보를 이제 긁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양수인 매수인의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면 확인하면 또 이제 긁어오게 되고요. 성명이 이 땡땡땡 나오게 돼 있죠. 자, 다음으로 분양권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권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언제 구매를 했고 언제 매도를 했는지 그 기간을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났으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뭐 2년이 지났으면 2년 이상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자산 소재지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자산 소재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번에 분양권 전매 계약을 했습니다. 양도일자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같은 데 계약을 하면 그 잔금 지급일 있잖아요. 잔금 지급일 그 날짜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뭐냐? 해당 부동산을 언제 이제 매수를 했는지 그 공급계약서 발행된 날짜를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공급계약서 보시면 거기에 분양 면적, 전체 계약 면적이 나오겠죠. 계약 면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전용 면적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 경비. 자, 양도가액은 내가 얼마의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냐 그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자, 내가 상대방에게 넘길 때 내가 최초에
분양받은 금액이 있을 거고요. 확장을 했을 때 비용이 나갔으면 그 금액을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얼마를 얹어서 넘길 것인가,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되겠죠. 만약에 프리미엄이 없다, 확장도 없다, 그러면 그냥 분양 금액만 하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확장은 안 했어요. 확장은 안 했고 대신 요번에 이제 프리미엄으로 5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에 공급받았는지 그 분양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확장을 했으면 확장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고, 그게 내가 이제 총 들어간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되겠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필요 경비 부분도 잊지 마시고 빼주셔야 돼요. 내가 그 단순하게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에다 세율을 때리면 뭐 그 세금이 나오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필요 경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을 제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비들을 제외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세율을 매기면 되는 거죠. 세율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아까 그 얼마 정도 보유를 했는지 그 기간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자, 저는 매입가액, 취득가액을 입력을 하는데요. 취득가액은 저는 3억 4,900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저는 3억 4,9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확장 금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3억 4,900만 원에다가 프리미엄 500을 얹어가지고 결과적으로 3억 5,400이 됐죠. 3억 4,900에서 3억 5,400, 그 500만 원이 그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빼준 450만 원이 전체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450만 원에서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1회에 인적공제를 떼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1년 1회에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제외를 하면 4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를 하면 200만 원. 요게 과세 표준이 되겠죠. 저는 이 40% 과세 표준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보유를 했는지 기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요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200만 원에다가 40% 세율을 매겼더니 이 8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곧 그 양도세가 되겠죠. 양도세. 자, 근데 양도세는 이 80만 원은 이제 국세고요. 이 80만 원에 대해서 지방세 또 10%가 발생합니다. 80만 원에 10% 지방세. 곧 8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 80만 원. 이 국세 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8만 원. 이게 지방소득세죠. 자, 이 부분 국세 더하기 지방세 80만 원 더하기 8만 원 해서 저는 총 88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88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5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인적공제 250만 원 제약을 한 부분,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40%의 세율을 매겼더니 결과적으로 88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고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를 하셨으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아아빠 윤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